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 주제는 봄철의 삼각형과 대곡선입니다. 바로 봄철 별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별과 그들의 집단인 성단, 그리고 더 큰 집단인 은하, 지구와 같은 행성, 달과 같은 위성, 그 외에도 혜성, 소행성, 외소행성 등 수없이 많은 천체들이 있답니다. 그중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구 가까이에 있는 달 그리고 태양도 보이지만 밤에는 더 먼 곳까지 수없이 많은 다른 천체들도 볼 수 있고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하늘에 떠 있는 모든 천체를, 모든 별자리를 볼 수는 없답니다. 일부 별자리는 남반구에 가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들도 있답니다. 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천체들이 있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별도 있고 별들의 집단인 성단이나 그보다 더 큰 은하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별들끼리 선을 긋기도 합니다. 와, 선을 그으니까 좀 멋있어졌나요? 그리고 88개, 88개의 별자리를 만들게 되었죠. 여러분들의 생일 별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일 별자리 보이세요? 그리고 이런 별자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각각의 신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큰 물뱀 자리도 있고 외불소 자리도 있고요. 작은 사자 자리, 처녀 자리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둥글고 땅 아래에 있는 별자리들은 볼 수가 없게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88개의 별자리 중에 약 50여 개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땅 밑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죠. 나머지 별자리들은 지구의 남반구에 내려가야만 볼 수 있는 별자리들입니다. 자, 오늘은 봄철 별자리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는 항상 똑같은 천체들이 떠 있지만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으면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쪽 별자리들은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반대쪽에 있는 별들을 계절별로 만나게 됩니다. 화면에서 갓 없는 전기 스탠드가 태양 역할이고요. 회전 의자에 앉은 학생이 지구처럼 태양을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자, 여름에는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는 백조 자리를 볼 수 있고요. 가을에는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는 페가수스 자리, 이렇게 계절별로 별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별들은 2021년 4월 2일 밤 12시에 인천에 떠 있는 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쪽이 동쪽 하늘의 별들이고요. 이쪽이 남쪽 하늘의 별들입니다. 이쪽이 서쪽 하늘의 별들입니다. 자, 이쪽이 북쪽 하늘의 별들입니다. 특히 이 북쪽 하늘은 지구의 자전축을 연장하면 있는 북극성이 있는 방향입니다. 북극성이 어느 별자리인지 아세요? 바로 이 작은 곰자리에 있습니다. 폴라리스, 북극성이죠. 지구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돌게 되는데요. 북쪽의 별들은 1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을 옮겨 볼게요. 정말로 북쪽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지 볼게요. 지금 1시간씩인데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북극성 주변의 별들은 한 번도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별들을 주극성이라 합니다.
주곡성은 1년 내내 한 번도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낮에도 안 내려갑니다. 하지만 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보이지는 않겠죠. 이런 별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주곡성이라 합니다. 반면 동쪽이나 남쪽, 서쪽에 있는 별들은 뜨고 지게 되는 거죠. 이런 별들을 출몰성이라 하는데, 자, 서쪽에 있는 별들을 보겠습니다. 서쪽에 있는 별들은 막 지지요. 자, 남쪽에 있는 별들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별들은 떠오르게 되죠. 자, 지금이 봄철이잖아요. 봄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 남쪽에 맞췄어요. 봄철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에, 자, 오늘 밤으로 가볼게요. 4월 2일. 밤 12시에요. 4월 2일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들이 그 계절의 별자리예요. 지금 봄철이니까 화면에 보이는 별자리들이 봄철 별자리들이랍니다. 자, 뭐가 눈에 들어오죠? 바로 화면 약간 왼쪽에, 약간 남동쪽에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처녀 자리에 스피카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사자 자리에 꼬리 부분, 자, 이 사자 자리의 꼬리 부분이죠. 데네볼라가 보입니다. 바로 봄철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인 목동 자리 아크투루스, 처녀 자리의 스피카, 사자 자리의 데네볼라, 이 세 별을 이으면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봄철 대삼각형이라 합니다. 아크투루스는 1등성보다 더 밝은 0등성입니다. 처녀자리 스피카는 1등성이고요. 사자자리 꼬리의 데네볼라는 약 2등성입니다. 오늘은 이런 별자리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자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자자리는 맹수의 왕답게 밤하늘에서 뚜렷한 사다리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땅을 박차고 달리는 사자의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사다리꼴 모양은 사자의 몸통 부분이고 물음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부분이 사자의 머리 부분입니다. 이 사자자리를 찾을 때는 북두칠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요. 북두칠성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위에 큰 곰자리가 있지요.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 여기가 두배, 여기가 메라크, 여기가 페크다, 여기가 메그레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북두칠성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국자 모양을 닮았다 그러죠. 국자. 된장찌개, 미역국 이런 거 뜰 때 쓰는 국자. 바로 이 부분이 국자를, 된장국을 담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손잡이 부분이 되겠죠. 자, 사자자리를 찾는 방법은 이 국자의 시작 부분인 이 메그레츠에서 페크다 쪽으로 내려오면 사자자리가 있어요. 제일 밝은 별인 레굴루스도 있고 대삼각형, 봄철 대삼각형의 꼬리 부분인 데네볼라도 있습니다. 사자자리에 얽힌 신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헤라클레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 중에 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라의 남편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죠. 헤라는 남편 제우스와 인간 세계의 여자인 암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를 아주 싫어했답니다.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공주 메가라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를 미워했던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게 했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죄를 씻기 위해 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죄를 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명령을 받들어 12가지의 일을 하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 헤라클레스는 12가지의 모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에우리스테우스는 아주 비열하고 겁쟁이이면서 모험이라는 것을 핑계로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12가지 중 첫 번째 모험이 무시무시한 사자를 죽인 다음 그 가죽을 벗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신이 만든 동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무기로도 가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사자를 만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땅이 심하게 흔들거렸어요. 무시무시한 사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헤라클레스가 활 시위를 당겨 사자를 명중시켰지만 화살이 튕겨져 나갈 정도였어요. 헤라클레스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사자를 후려쳤습니다. 사자가 잠시 비틀거리는 틈을 타서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의 목을 졸라 결국 사자를 죽이고 사자의 발톱을 뽑아서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가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죽을 벗긴 거죠. 에우리스테우스는 사자의 가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성 구석에 숨어버렸답니다. 이 일로 네메아 지방 사람들은 사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제우스는 아들 헤라클레스의 용맹을 기리기 위해 사자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사자자리. 이 사자자리의 뒷발 부분에 쉐르탄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 주변에 사자자리 삼중주가 숨어 있는데요. 물론 이 사자자리 삼중주는 거의 9등성, 10등성이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도 불빛들이 많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나요? 사자자리 삼중주. 자, 이 위에 있는 것이 뭐처럼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하시죠? 바로 햄버거 은하입니다. 햄버거 닮았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M66입니다. 이걸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M65입니다. M65, M66, 햄버거 은하 이 세 개를 사자자리 삼중주라 부릅니다. 자, 다음은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는 사자자리 바로 왼쪽에 있죠. 자, 봄철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자리가 바로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의 가장 밝은 별 이스피카는 낮은 고도에 있어서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남쪽 하늘 고도가 약 45도 정도가 되면 가장 관측하기 쉬운 별인데 바로 밤 12시에 봄철 밤 12시에 처녀자리가 바로 이 위치에 있답니다. 자, 처녀자리를 찾으려면 역시 북두칠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위에 북두칠성 보이죠? 이게 북두칠성의 국자잖아요. 이 국자 끝에서 쭉 선분을 그어서 내려오면 먼저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크투루스를 지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처녀자리에 스피카가 있지요. 바로 이 스피카와 아크투루스와 이 국자, 북두칠성의 국자를 연결하는 곡선을 바로 봄철 대곡선이라 부릅니다. 바로 이 봄철 대곡선과 봄철 대삼각형이 바로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지구가 약간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처녀자리와 사계절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년을 약속하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에게는 아름다운 딸 페르세포네가 있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페르세포네는 들판 가득 핀 꽃들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땅이 쩍 갈라지면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이 마차에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제우스의 형 하데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데스는 아름다운 페르세포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금사빠죠, 금사빠.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강제로 마차에 태워 지하 세계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딸이 지하 세계로 납치된 것을 알게 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들판에 꽃이 시들고 땅은 메말라서 들에서는 곡식이 자라지 않았어요. 이를 지켜보았던 신들의 신 제우스가 자신의 형인 지하 세계의 하데스를 설득했습니다. 페르세포네를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좀 보내주라고.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를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날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석류 열매를 건네주었어요.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페르세포네는 석류 열매를 무려 4개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 세계의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과는 인연을 끊을 수 없었거든요. 모두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잡아두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석류 4알을 먹었으니까 1년 중 넉 달은 지하 세계에서 지내고 나머지 8달은 땅 위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세포네는 해마다 봄이 되면 별자리가 돼서 하늘로 떠올랐고 여름과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다시 지하 세계로 내려간답니다. 자, 엄마인 데메테르는 딸이 밤하늘에 나타나면 봄이겠죠. 봄철에 밤하늘에 나타나면 신나서 땅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러나 딸이 지하로 가면 다시 슬픔에 빠져서 대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이때가 바로 온 땅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1년 4계절이 만들어졌어요. 봄이 되면 동쪽 하늘로 떠오르는 처녀자리는 바로 지하세계에서 올라오는 페르세포네의 모습이랍니다. 이 처녀자리 주변에 있는 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자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은하들 보이세요? 와, 이런 은하들을 다 합쳐서 처녀자리 은하단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망원경으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8등급, 9등급, 10등급 정도 되는 것들이고요. 물론 아주 성능이 좋다면 볼 수 있는데 인천에서는 사실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 개 M58 정도, M58, 이게 M58인데요. M58을 확대해서 볼게요. 어떤 모양의 은하가 있는지. 와, 소용돌이 모양의 은하죠. 이런 은하를 우리는 나선 은하라 부르죠. M58은 화면 왼쪽에 M58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9.66 등성입니다. 자, 위에 M90도 한번 볼까요? 역시 소용돌이, 나선 은하죠. 자, 다음은 목동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자리는 아쿠투루스가 있는, 자, 이런 모양이죠. 목동자리는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밝은 별자리입니다. 가늘고 긴 오각형이 마치 넥타이처럼 생겼습니다. 약간 사자자리 쪽으로 약간 가보면 여기 M3이라고 하는 6등성 정도의 구상성단을 볼 수 있는데요. 6등성이면 웬만한 여러분 학교에 있는 망원경 같은 것들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공 모양의 성단이죠. 아주 늙은 별들의 집단이랍니다.
이 목동자리를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북두 질성의 국자 모양에서 쭉 내려오면 아크투루스가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스피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봄철 대곡선, 봄의 대곡선이라 부릅니다. 이 아크투루스가 목동자리는 아크투루스를 중심으로 북쪽 방향으로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별자리에 그어진 선만으로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 거라고, 목동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요. 자, 목동자리의 신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거인 아틀라스가 잘못을 많이 해서 제우스가 영원히 하늘을 떠받칠 수 있도록 엄청난 벌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지나가던 페르세우스에게 차라리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달라. 이 메두사의 머리를 보면 돌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 돌로 변하면 오히려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결국에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아틀라스에게 보여주죠. 그 아틀라스가 돌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돌로 변했다고 해요. 이런 끝까지 이 우주를 떠받치는 벌을 수행한 아틀라스를 제우스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책임감이 엄청나구나 라고 평가해서 결국 제우스가 하늘의 별로 만들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별자리, 페르세우스는 봄철이 아니고 가을철 별자리이기 때문에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찾았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세페우스, 에티오피아의 왕이고 그의 부인이 바로 카시오페아이죠. 왕비이고 그의 딸이 안드로메다 공주인데 안드로메다 공주의 남편이 페르세우스죠. 자, 페르세우스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페르세우스가 손에 잡고 있는 메두사의 머리 보이십니까? 이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구해주면서 둘이 결혼하게 됐지요. 자, 오늘 봄철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그 안에서 봄철 대삼각형, 봄의 대곡선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밤 혹시 날씨가 괜찮다면 잠시 밖에 나가서 봄철 대삼각형과 또는 봄의 대곡선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